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성입니다. 오늘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가요? 눈이 내려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비가 부실부실 조금씩 내렸습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자, 운전하시는데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자, 오늘 증시 이게 투자하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조심조심 이게 좀 보수적으로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이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게 워낙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이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 한 개인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치상으로. 그러므로 더욱더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좀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당히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항상 얻게 해주는 주식시장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물론 갖고 있는 판단이 중요하고 내 돈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요. 다른 주변 분들, 특히나 이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전문가분들 같은 분들의 의견에도 상당히 귀를 기울이면서 조심조심 보수적으로 잘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과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오늘은 중국 모멘텀과 관련된 와이소를 공략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기대되는지 강정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 BOJ의 통화정책회의 이후 그동안 국내 증시 걸림돌이었던 엔화 흐름이 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엔화 약세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뒤 이득호의 작전타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하이엔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영업부의 주대영 대리가 미국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 글로벌 시장 랠리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환경에 따른 국내 시장의 전략과 주목할 종목까지도 함께 짚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점에 계시는 강정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대동스틸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상승하기까지는 못했는데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을런지 의견을 전해 주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홀딩이 맞고요. 그저께 제가 환인제약도 어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정도의 조정 패턴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요. 대동스틸 역시 한국 러시아의 가스만에 대한 수혜 그리고 저 PBR 매력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어제 기술적으로 거래량 주는 모습은 역시 타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동스틸은 여전히 홀딩이 맞다 이렇게 강하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와이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소는 2008년 6월에 삼성전기에서 분석한 회사고요.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그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을 국내외에 휴대폰 제조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 휴대폰 핵심 부품인 소어 필터는 국내 유일의 업체고요. 일본 업체가 글로벌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와이솔이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10%까지 지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67억을 기록하면서 2011년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2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 수업 필터와 더불어서 이 중기기 모듈 매출에 힘입어서 외형 성장이 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 영업이익은 117억을 시현하면서 30.1%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기록했고요. 주요 원재료 웨이퍼의 원가 절감이 주요 실적 호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와이솔이 휴대폰용 소어 필터 제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 외형 성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 실적 호전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블루투스 모듈과 이 소프트웨어 관련 이런 모듈로 인해서 제품 다변화를 좀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이상 추진해왔던 국내 대형 가전과 휴대폰 업체의 초도 매출 발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런 소어 필터 모듈과 이런 블루투스 모듈 사업의 매출 증가 부분이 올해 47%의 그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 4분기, 특히 아직 4분기 시작 발표 안 했습니다만 이 블루투스 모듈의 출하를 감소하더라도 이 두 사업부, 이 블루투스 모듈과 소프트웨어 관련 이런 모듈 부분이 매출 비중이 50% 넘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최근 실적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오산 상공장 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이 라인 안정화 단계를 통해서 고객사의 중국향의 이런 모듈과 신규 사업 매출 확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 모멘텀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모멘텀을 두시는데요. 올해 중국 로컬 휴대폰 업체들의 그 스마트폰 경쟁 심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이손은 중국향의 매출 증가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JT나 후아웨이 이런 직접적으로 이런 업체의 매출은 없습니다만 이 드레즈먼 통해서 그 외에 휴대폰 제조업체 물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특히 중화권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라트라든가 PDK 이런 일반 경쟁사들의 어떤 그 제품이 핀서필터와 이런 가격 경쟁이 좀 확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화권 대리점 매출 비중이 지난 2011년에 30%에서 지난해 25%, 또 올해는 또 3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자사가 마이너트와 외국인 기관 역시도 올해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예상 EPS가 2,192원입니다. 현실가 PR 6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반도체 업종 평균 PR 10배를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저가 마이너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어제 전일이죠. 외국인 기관 혹시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수적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와이솔에 대해서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접근해 볼까요? 네, 역시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7,700원 하위 시에 손절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솔을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부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의 동시효과 상황이 모두 상승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겠습니다. 정태훈 팀장님. 네, 어제 정리 마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장 후반 쪽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IT 업종이 힘을 내주게 되면서 장 후반 쪽에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0.46% 정도 상승한 1996.52포인트에 마감을 했었는데 전일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동시효과도 분위기가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4% 정도 상승한 2,000포인트를 회복한 2,005포인트에 현재 출발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승세만 유지가 되게 된다면 오늘은 2,000포인트 지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외권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일 있었던 그 스페인의 어떤 10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입찰률이 높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돌풍 유로존의 어떤 그 위기에 해결이 되고 있는 뭐 그리스라든지 그리고 아일랜드 이 부분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어떤 전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10년물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투자자들 특히나 유럽 쪽의 투자자들이 유럽의 위기가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으로 이런 어떤 사상 최대치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독일의 어떤 경기 전망이 2년 반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미국 쪽에서 이제 유럽도까지도 이제는 위기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유럽에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전일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도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어제도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요. 지금 동시효과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대차 1.8% 그리고 기아차 1.1% 정도 현재 오늘도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0.74%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그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150만 원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1.6%의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K이노베이션이 1.2% 그리고 LG전자가 0.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 지금 동시효과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동시효과를 상황 보신다면 지금 0.33% 정도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포인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지난 12월 말까지죠. 세기형의 모양을 그리고 있다가 상승에 성공하고 나서 그 중간 라인까지 즉 517포인트에서 2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못하고 흔들린다라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가 기간 조정이나 혹은 가격 조정이 500포인트 초반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만약에 517포인트나 52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거나 안착한다라면은 뭐 작년의 최고점인 540포인트까지 힘들더라도 일단은 530포인트 라인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하고 내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은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CJ 오쇼핑이라든지 뭐 지혜솜 홈쇼핑, 포스코 컴텍 같은 경우 좀 상승세, 전체적으로 뭐 강보합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23일 수요일 장이 막 열렸습니다. 오늘 장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 8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소가 2,004로 2,000선을 넘은 채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한 1.3, 1.8% 등등 아주 탄탄하고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코스닥도 1.5포인트가량 상승을 해줬고요. 자, 본격적인 출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정태훈 팀장께서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네, 출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호가 상을 좀 보게 된다면 2004포인트, 0.4% 정도 현재 상승 출현했는데요. 자, 일단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에 조금 못 미치는 현재 0.11% 정도 보합권 전일 종가 수준에서 현재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장 마감 쪽에 현물 시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코스피 장 같은 경우는 선물보다는 조금 크게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면서 좀 출발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0.34%, 2.3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세가 현재 아침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어떤 선물 강세 그리고 코스피 시장 쪽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줘야 어제 같은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쪽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전차군단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선물이 전일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면은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조금은 아쉽습니다. 삼성전자가 149만 원 현재 출발을 했는데요. 0.9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상당히 큰 폭의 현재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현재 2.8% 상당히 강하게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된다면 전일 상승세에서 오늘도 갭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22만 5천 원까지 어떤 상승세 한번 노려보자 이런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조금 못 미치는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55만 3천 원에서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포스코가 0.69%, 현대모비스가 1.2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생명이 0.47%, LG화학이 0.3%, 현대중공업이 0.43%, 그리고 LG이노베이션이 1.2%, 그리고 LG전자가 0.79%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어떤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상승폭이 조금 그래도 적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좀 말씀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한국전력이 좀 큰 폭의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0.7%, KB금융이 마이너스 0.2%. 아침 쪽에 그 금융주의 출발이 특히나 은행주 출발이 조금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SK텔레콤이 마이너스 0.2%, 롯데쇼핑이 마이너스 0.13%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LG생활건강이 조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 초반 수급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은 좀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는 2,000억 넘는 매도, 선물 쪽에서는 1,200계약 정도 매수를 보였지만 아침 쪽에서는 반대 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30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317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이고요. 개인들은 232억 정도 매도, 기관 쪽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연기금이 전일에서 오늘도 8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코스닥 시장 보신다면 지금 0.35%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518.35 정도, 그러니까 518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금 상승을 출발했고요. 일단은 오늘 지금 일본 증시를 보신다면 일본 증시 1.3% 좀 강하게 하락 출발했다는 부분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BOJ 쪽에서 통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지만 2014년부터라고 날짜를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조금 없어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코스닥 시장이 어저께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518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518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잘하면 520포인트까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수급 상황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지금 이때 아직은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폭폭이나마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어쨌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은 투신권, 그러니까 투신뿐이 아니라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좀 강한 모습을 띄웠고, 외국인이나 개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보였던 부분들, 즉 그렇다면은 지금 아침부터 이제 투신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이제 약보합 정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5,000원대에서 뭐 최근에 박스권 하단 라인이죠. 그래서 22선 지금 오늘 붕괴가 됐는데 이 자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오늘 좀 반등을 못한다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고요. CJ 오쇼핑하고 지혜동쇼핑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나름대로는 뭐 강하게 오른 건 아니지만은 유통주들 중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가 제품을 많이 파는 백화점의 매출 시적은 상대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홈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3위, 시가총액 3위인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은 1차 마무리 짓고 나서 기간 조정을 한 4일에서 5일 정도 줬기 때문에 오늘이 변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승을 해가지고 18,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만약 18,500원 가까이 올라와서 돌파가 가능하다라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19,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죠.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 신규로 접근하기에 부담되신다고 하신다라면은 제가 보기엔 5일선 정도 놓고 매수를 타진해 분도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5일선 같은 경우가 약 한 26,700원 전후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어저께 한번 지지가 됐고 오늘 지지가 된다라면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고요. 어저께 SK 브로드밴드가 통신주의 강세로 인해서 어저께도 강한 모습을 띄었었는데 오늘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오늘 고점이 돌파가 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주 후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다음이나 CJ CNN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좀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기타 이제 다음이나 포스코 ICT 그리고 CGN 같은 종목군들은 좀 혼조세로 시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의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1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요. 6.33포인트 상승입니다. 자, 외환시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오늘장 전망 어떤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20전이 상승한 1,064만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에 따라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원화는 반대로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어제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 이후 엔화가 반등하면서 이에 따른 N1 매도 포지션의 청산이 달러 원에게 반등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를 보게 되면요. 2%의 인플레 목표치를 도입한 것은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무제한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실행 시기를 2014년으로 연기한 것은 시장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엔화에 대한 차익 실현성 매수 명분을 제공했다고 하겠습니다. N1 매도 포지션의 청산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어제 저녁 유럽장에서 N1은 100엔당 1201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는 어제 여객 시장 참여자들의 숏 포지션 커버로 장중 1067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환율의 상승을 고점 매도의 기회로 삼으려는 수출업체들의 내고로 인해서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 보였고요. 1062원 30전에 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화의 반등은 일시적인 차익 실현 성격의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약세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취임하는 일본 중앙은행의 신임 총재가 아베 정권의 정책을 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엔화 약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하겠고요. 미국의 채무 한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또 제조업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달러 엔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에 편승했던 투기 세력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엔의 향후 상승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엔의 완만한 상승 속도는 N1의 하락 속도 둔화로 이어지겠고요. 달러 원 역시 하락 속도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60원 중반대 중심의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또 전망까지 함께 곁들여 봤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요새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든 장입니다. 어제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장 막판에 1시간을 남겨두고 삼성전자와 자동차주들 지수를 어거지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수 하방 1964포인트, 상방 2000포인트로 잡아두시고 매매 진행하시라 했습니다. 일단 저점으로 되었던 1964포인트는 최근에 지지를 계속해서 해줬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주면서 장 막판에 지수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 1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2000포인트를 근접했지만 약간 상당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제 상승에 이어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 어제 지수가 장 막판에 상승한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정치 테마주들 이외에는 거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지수와 연관들어서 말씀드린 것도 거의 요즘에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객상승을 하고 떠서 출발하다가 후반에 밀리던가 아니면 장 막판에 10분, 20분 남겨놓고 급등시켜놓고 시간에나 다음날 시초가에 물량을 싹 정리하는 초단타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개인들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도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개입하지 못한 모습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상당히 종목별로도 큰 수익 내기가 힘든 장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LG이노텍 추천드리고 바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다음날 3%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양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LG전자가 북미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라는 기사가 나올 만큼 모멘텀도 만들어졌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1차 저항선이죠. 8만 원에서 8만 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본 이야기를 하면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어제 이틀간 일정을 마쳤죠. 통화정책회의가 회의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무제한 돈을 풀겠다는 것이었는데 가뜩이나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돈을 더 풀겠다고 나왔습니다. 필연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같은 수출주의 주가가 떨어져야 맞는데 어제는 장 후반에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린 수출주였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을 했던 자동차주들,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적정 환율 범위가 정해지면 그간 눌려 있었던 수출 업종들, 이제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서서히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게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아직 자동차 업종들 긍정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시기가 서서히 오고 있는 만큼 이쪽 섹터들도 눌러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소형 건설주들의 그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죠. 특수건설, 이화공연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GTX라고 하죠. 수도권 광역철도 착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과거에 4대강 관련주들이 간판만 바꿔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금방 꺼지는 불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금방 꺼지는 불씨가 살아있다면 단기성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봄직하겠습니다. 대장주 성격의 특수건설, 이 종목이 어제 T자 모양의 캔들이 나왔는데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종목도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기 이평선인 121선, 201선 모두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6,300원 정도 목표로 잡고서 눌러줄 때마다 방망이 짧게 잡고 공략을 해서 수익 챙기는 관점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죠. 써니전자, 미래산업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도 바닥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써니전자는 거래 정지까지 되고서 급등 마감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쪽 섹터들이 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관련주들이죠.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제약, 다른선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가 빠르게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크게 수익 낼 종목과 업종 테마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빠른 순환매가 나오는 이 정치 테마들 쪽으로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들도 대응되시는 분들만 빠르게 장기성 매매로 접근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오늘 전략 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드코 대표와 함께 오늘장 작전 타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가 5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어제 BOJ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오늘 코스피는 2,000선 위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드립니다. 먼저 삼성증권, 엔화 약세는 진정됐다. 그렇다면 다음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대우증권 1월 IBS 추정 결과 신흥국 수치가 20개월 만에 상향 조정됐음에 주목합니다. 동양증권은 엔화 약세 진정과 상반기 중국 모멘텀에 기대해보고요. 토러투자증권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 해소 환경을 기대해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에서는 미국 다우지수 5년 내 최고치 경신 글로벌 랠리 기대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예상대로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엔화는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향후 85엔에서 90엔 사이에서 안정세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엔화에 대한 투기적 매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엔화 약세 진정의 가장 큰 수혜주는 자동차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자동차주의 비중 축소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IT는 실적이 양호의 비중 축소는 아니겠지만 추가 매수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환율에 민감한 대형 수출주보다는 내수 경기 회복 수혜주를 사야 할 때로 유통 및 미디어, IT 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두자고 제안합니다. 이어서 대우증권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글로벌 기업 실적 추정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월 IBS 실적 추정치 집계 결과 MSCI 월드인덱스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가 전월보다 하향 조정돼 하향 조정폭은 축소됐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9개월 연속 하향 조정됐지만 그 강도는 크게 완화됐고 특히 이머징 마켓의 기업 실적 추정치는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 주목됩니다. 작년 11월 이후 이머징 마켓의 향후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은 선진국을 앞지르기 시작해 올해 초 선진국 대비 이머징 마켓의 상대적인 강세를 전망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22일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물가 목표를 2%로 도입하고 개방형 QE와 국채매입 만기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매월 13조 원의 자산 매입이 예정됐는데요. 하지만 기존 자산 만기 도래로 인해 2014년 한 해 동안 자산 순증 규모는 10조 원에 불과합니다. BOJ 발표 이후 엔화는 강세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 3월까지는 엔화 약세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고속철도 등 인프라 투자, 긴축 완화 등이 올 상반기 경기 모멘텀의 개선 원동력으로 8%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 수출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ERP,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주식에 내재된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로 현재 글로벌 ERP는 9.1%를 기록하며 안전자산 대비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경기에 2개월에서 3개월 선행하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작년 8월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PER 상승 추세를 지속시킬 대외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기업 이익과 배당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점도 긍정적인데 이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글로벌 기업 이익이 장기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최근 이머징의 EPS 상승세를 주목한다면 이번 상승 주체는 선진국보다 이익 성장을 보이는 이머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의 랠리가요,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 다우지수는 5년 내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미 증시는 주택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개선이 뚜렷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70%에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이 전문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지금 블룸버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요, not bad,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넘어와서 좀 살펴보면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만남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독일과 프랑스 간의 유로화 동맹 강화, 지난 7월이었죠. 유로화 사수 발언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이어가는 연장선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유로존 국가들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유로존 리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서 중국과 일본 통화시장의 랠리가 좀 진행 중인데요. 특히 유로달러는 1.33까지 치고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꼭 봐야 될 것이 WTI 유가인데요.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95불까지 좀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100불이라는 저항 라인이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요. 경기가 살아나면서 석유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 공급에 의한 유가의 상승인지 경기 활성화에 따른 유가 상승인지 좀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후자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폭이 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국의 주도주의 부재로 좀 보이고 있고요. 쉬어가는 현대차 3인방의 반격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차 군단이 부활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비추세 국면에 지리한 박스권이고요. 원화 강세에 의한 수출주의 매기세가 좀 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는 코스피 2000선을 중심으로 밴드 하단 1980선 하고요. 밴드 상단 2020선 정도의 박스권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자동차가 쉬어가는 동안 강세를 보인 조선철강, 증권, 그리고 기관의 경기 방어주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했기 때문에요.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의 약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24일, 25일 실적 발표를 앞둔 완성차 시장이죠.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주가는 반영되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더 고무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래에셋 증권하고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및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먼저 정태근 팀장이 하이티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제가 살펴볼 IT, 운수장비, 그리고 화학업종인데요. 지금 아침 쪽에서 선물 쪽보다는 현물 시장 쪽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어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상승폭 조금 소폭이나마 확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현재 1.14% 정도, 그리고 전기전자가 0.9%, 그리고 정유화학이 0.96%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평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리고 상위 업종군들의 어떤 상승세 지속이 될지 여부도 향후에 좀 중요하다는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IT 업종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아침에 나온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형 IT 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의 사자세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간이라든지 CS, 맥커리, UBS 같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 주문이 현재 체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쪽으로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아침 쪽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IT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아무래도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아침 쪽에 하이닉스가 조금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조금 주가는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주가 약세가 좀 과다하다는 뭐 분석 현재 나오고 있는데 리포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 매수 리포트와 좀 반대 행동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에 좀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좀 얘기를 했는데요. 2012년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 그리고 채권단의 뭐 물량 출의 우려 그리고 1월달에 애플이란지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최근에 하이닉스의 좀 악재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는 과도하다. 그렇다면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관의 매수 좀 지속이 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 1.1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50만 원을 회복을 하는지 한번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2.44%.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요건 현재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자, SK 하이닉스 아침쪽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긍정적인 리포트라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조금 약하네요. 0.1% 정도 현재 약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대차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1.6% 그리고 기아차가 0.74%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나오는 소식들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나온 소식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당연히 뭐 엔화 약세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엔화 약세 기조가 조금 주춤하게 되면서 현대차 3인방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자, 현대차 3인방 엔화 약세 진정 국면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실적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악재 중에서 한 가지 악재인 엔화 약세가 좀 진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하반경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좀 추세를 돌리기는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악재 중에서 한 가지는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조금 단기적인 일시적인 반등 외에는 조금 크게 노려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하방경성 화면 우측을 보시면은 하방경성이 나오겠지만 반등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53,000 부근에서 하방경성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폭을 그렇게 확대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유화학업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GS, SOL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아침 쪽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1% 정도 상당히 좀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침에 좀 나오는 뉴스가 있는지 한번 좀 스캐닝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업종도 잠시만 요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좀 전에 자동차 업종이 엔화 약세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동반 강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엔저에 대한 어떤 진정 수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에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뭐 평화전공이라든지 그리고 성우하이텍 그리고 엑셀과 같이 조금 현대차의 1차 하청업체들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보실 때 마찬가지 부품주들 현대차 1차 하청업체들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얘기가 좀 샜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좀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어떤 4분기 실적은 안 좋겠지만은 그거는 작년 얘기고 이제는 앞으로를 좀 보자는 얘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은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 때 한 5,55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기록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0%에서 성장세가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포트처럼 NH 농협증권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처럼 만약에 실적이 개선이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화학업종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SK 이노베이션 2.4% 이후에 GS 그리고 SOL도 마찬가지로 이런 긍정적인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대장주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뭐 정제 마진분에서 볼 때는 이 세 업체가 좀 셋 다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화학업종입니다. LG화학이 0.9%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0.8% OCI가 0.2% 하나케미칼이 0.8% 정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정유업종의 강세 부분들이 석유화학업종 쪽에서도 좀 이어지겠다는 부분들 좀 짚어보고 싶고요. 하지만 반대로 효성은 현재 마이너스 0.75% 그리고 웅진케미칼은 마이너스 1.9%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마지막 특징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 기계, 금융건설은 좀 나아졌는지 유창희 대표님께서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철강 기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뭐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철강 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철강 업체인 바이오강 집단이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체 관련된 기업들이 아침에 조금 상승해서 보이고 있는데 뭐 급등세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냥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 0.5% 정도 오르면서 36만 3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강하게 올라온 뒤에 1차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라서 일단은 오늘 제일 중요한 자리는 36만 5천 원을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자리가 안착이 된다라면은 일단 직전 고점대인 37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36만 5천 원을 안착을 못한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은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지금 1차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약한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포스코를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포스코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반등 시에는 좀 나오는 전략도 잡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올해 목표 가격을 5% 정도 낮추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뉴스가 나오면서 약세를 출발했는데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가 최근에 보신다면 박스가 하단까지, 그러니까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박스가 하단이 3만 원인 걸 감안했을 때는 여기서 지지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뭐 급등세는 좀 힘들겠지만 뭐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한 3만 2천 원대에서 3만 원 사이에서 박스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지금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2만 8천 원에서 2만 7천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풍산을 갖고 계시거나 풍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2, 3일 정도는 계속 유의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철강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비금속 광물에 대한 뭐 안정적인 가격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좀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차 반등은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반등 이후에 지금 하단 트렌드에 걸려 있기 때문에 40만 원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중요한 2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철강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약간 돌아서고 있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대장주는 포스코라 보고 있고요. 포스코가 돌아서는 모습,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가 36만 5천 원을 돌파시켜서 다시 37만 5천 원이나 혹은 38만 원대로 올라온다라면은 다른 철강주도
하더라도 기대감이 작용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포스코 대장주가 올라오지 못한다라면은 다른 철강 업체들도 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더라도 뭐 강하게 따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기계업종 보신다라면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은 주가 흐름은 뭐 크게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부분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46,000원, 47,000원에서 46,000원 사이 아마 박스권 지지력 움직임을 오늘 중으로 이번 주 내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과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차 한 18,000원대까지 올라오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물론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계 업종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이 어쨌든 시진핑 시대에서 접어든 상황에서 뭐 개발도 개발이지만은 약간 내수로 많이 힘을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혜를 입는 게 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조금 기계업종이 조금 수혜를 받는 것을 본다라면 이제 2020년도까지 그 발전소를 증가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그래도 BHI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다행히 꼬리 타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다시금 3만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면은 좀 발전 설비 관련된 기계 업종군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STX 그룹이 이제 약간 마무리가 되는 거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거의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STX 엔진이라든지 뭐 STX 뭐 중공업 이런 기업들 보신다면은 STX 페노션의 기대감으로 해서 같이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나서 뭐 한 며칠 기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 STX 페노션이 어저께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었던 부분들 체크하고 해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계업종 중에서 STX 그룹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 선택을 해야 될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하루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금융업종을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금융업종 상당히 좋죠. 뭐, 은행, 증권, 보험 모두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 은행을 보신다면, 뭐 어쨌든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엔 여전히 뭐 은행주는 관심있게 보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하나금융지주가, 좀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약간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다음 종목을 보신다면 신한지주하고 KB금융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을 띌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시되 일단 만약에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 한 번 더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삼성생명이 오늘 많이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보험주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체크를 하시면서 삼성생명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하루가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쉬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이번 주에는 별다른 뉴스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건설주에는 약간 부담감을 작용하면서 실적과 맞물리면서 조금 대형 건설사라든지 중소형 건설사 모두 쉬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건설주는 만약에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주 후반에 혹은 현대건설이 돌아서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통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침 쪽에서 롯데쇼핑이 마이너스 0.27%, 그리고 신세계가 마이너스 0.44%, 현대백화점은 좀 유일하게 0.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좀 아침 쪽에서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화점주 같은 경우에 부진한 실적에 좀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요 세 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백화점 매출 같은 경우 11월 달, 12월 달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증가를 좀 하게 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고정비, 그러니까 판관비 같은 이런 부분들, 비용 부분들이 좀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가, 부진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고점 신호가 아닌가 좀 걱정이 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처피스 쇼핑 먼저 볼 건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39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에 지켜줬던 21선을 어제 이탈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17만 원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현재 쌍봉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왔지만 최근에 와서 21선 좀 완만해졌는데요. 요 종목도 좀 16만 원을 좀 지켜주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신세계도 지금 현재 24만 원 정도, 23만 5천 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난 뒤에 최근에 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금 현재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 신세계 차례대로 한번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의 흐름이 조금은 주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 나왔던 부진한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 좀 혼합을 하셔서 정부 좀 대응하시는 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직원의 어떤 불법 사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 좀 현재 먼저 꺾이고 있고요. 그래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도 이제는 조금 발을 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덧붙여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종 같은 게 CJ 제일제당 리베이트에 대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침 쪽에서 현재 지금 2% 넘는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CJ제당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워낙 강세로 어떤 수혜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됐었지만, 공교롭게도 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8만 5천 원 돌파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쪽에 하는 종목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긴 지금 없는데, 그 LG 생활건강이 지금 이제 실적이 4분기 때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침 쪽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5% 정도 가까이 현재 급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분기 예상치가 한 90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한 790억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동신업종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침 쪽에 SK텔레콤 약세, 그리고 KT만 현재 유일하게 0.5% 정도 강세를 보고 있다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입니다. 네, 오늘 테마주 흐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문재인 관련된 테마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이든지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한가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고요. 바이오송 같은 경우도 아침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10%대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다.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는 거,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를 매매를 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 관련된 테마주가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 오르고 있다. 지난주에 안철수 테마주가 올랐었는데 그 부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작은 테마주인데요. 북한이 이제 비핵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방위 관련된 방산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급등은 아니지만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가 한 4%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2,600을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강하게 좀 나오면서 좀 상승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가 6.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좀 줄이고 있죠.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이런 건 단기 이슈에,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좀 불과할 수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게임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약간 셧다운이라든지 게임 주제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했는데 뭐 요 부분은 뭐 통과되기 힘들다라는 이제 약간 다시 이제 기대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가 조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약간 모바일 게임주가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투스 같은 경우가 5%, 소프트맥스가 4.1%, 게임빌이 한 3.7%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모바일보다는 약간 온라인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뭐 위메이드, 조이맥스, 뭐 앱젠 같은 회사들은 한 2%대 여전히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게임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오히려 모바일 게임주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수혜를 받는 것 같고요. 기타 좀 종목을 보신다라면 팜스바이오가 이제 서비스인이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좀 강하게 올랐던 줄기세포 관련해서 어떤 특허를 받았던 HLB 같은 경우는 아침에 거의 상한가 갔다가 길게 밀렸다가 다시 지금 6%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동일한 회사죠. 같은 회사를 같이 하고 있는 하이셀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아침에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왔다가 상승폭을 다 줄이고 오히려 하락 전환하는 종목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서 어저께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일단은 뭐 무리하게 테마주 오늘의 테마주를 보신다면 그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테마주가 아니라 좀 단기적인 이슈에서 움직이는 테마주라 생각을 하시면서 좀 투자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미 증시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고 하원은 23일 미국 채무 한도 증액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수급 이슈 등으로 코스피가 주춤한 가운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24일 현대차, LG디스플레이, 25일 호텔신라, 삼성카드, LS산전, 기아차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고된 악재가 아닌 만큼 부진한 어닝 시즌이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1987년 설립된 벤처 캐피탈 회사인 대성창투입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 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 집행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그룹의 계열사로서 부품 소재와 에너지, IT, 문화 콘텐츠 등에 특화된 창투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1,722억 원 투자조합을 운영 중입니다. 투자조합의 성과 보수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등이 주된 수익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최근 대성 창투를 포함한 이 창투사들의 주가가 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 우대와 창업, 고용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 투자 회사들도 덩달아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대선 직전의 급등과 폭락 이후에 지금은 재상승 국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성창투 2012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은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격대를 중심으로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BR 1.37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특히 작년에 부진했던 IPO 상장 시장이 올해는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성창투에도 긍정적입니다. 일봉 차트상 5일선이 21선과 60일선은 골든 크로스하면서 중기 상승 랠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21선이 위치한 1,000원선을 깨지 않으면 2,000원 매물벽까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매수가 1,200원에서 1,300원,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 대성창투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태근, 유창희 두 분 전문가께서도 일부 함께 이끌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